요한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았어요? 경목쌤네 반 학생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공통수학 원이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아예 처음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강의는 일단 대상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뉠 것 같아요. 아예 처음이신 분과 난 이제 약간 이런 거죠. 9등급제로 따지면은 1등급은 아닌 친구인데 2, 3, 4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 즉 공통수학 원이 한 번은 된 친구, 한 번 정도 봐서 반갑습니다. 다율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들어오세요. 한 번 정도 배워서 익숙한 친구.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내가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리 학부모님들이랑 좀 얘기를 해서 본인들의 상황을 내가 좀 이해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이신 분과 한 번 정도 배워서 익숙한 친구들의 숙제 방향이 아예 다를 거예요. 이 친구들은 기본 문제와 유제 그리고 연습 문제 아예 아주 일부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연습 문제 아예 일부만 나갈 거고요. 그리고 한 번 정도 배워서 익숙한 친구다 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하는 개념 설명들은 사실 타이트하게 흘러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개 끄덕이면서 맞아 그런 게 있었지 하면서 연습 문제를 모두 푼다. 연습 문제 모두 풀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는 사실은 어머니랑 얘기를 나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공부를 어머니들보다 자신이 더 잘하는 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아니고 다 중학교 2, 3학년 분들, 어머니들이 학생의 공부를 이제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대화를 많이 하면서 크게는 이렇게 나누고 뭐 적당히 중간 정도로 갈 수도 있겠죠. 지금 딱 5분이니까 전부 다 개별 과제로 나가도 다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내가 호흡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획되어 있는 게 7회예요. 와, 너무 짧죠?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내가 토요일에 무조건 필참시킬 겁니다. 필참시킬 거예요. 그래서 7회가 아니라 11회처럼 나갈 거고요. 토요일에만 부르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여기에 일요일도 있거든요. 네. 여기를 내 연구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저는 여기 그룹에 속하는데 연습 문제를 내가 여기서 다 풀어주진 않을 테니까 질문을 좀 받고 싶어요. 이때 와서 한 30분, 1시간 만에 후다닥 받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일정을 내가 조율할 거예요. 선생님 전 토요일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요. 내가 여기 저녁 10시까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정이 굳는 친구들도 몇 분 보이시고요. 요 7회 동안 우리는 공통수학 원을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근데 공통수학 원을 배워봤던 친구도 아마 행렬은 안 배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어쩌면 경우의 수도 안 배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쩌면은. 왜냐면은 이게 옛날에는 수학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렬과 경우의 수 갈 때는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나는 목표가 여기 있겠구나, 나는 목표가 여기 있겠구나 를 설정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수학을 일단 지식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런 거죠. 수학을 지식으로 공부한다는 건 어떤 공식이 나왔을 때 유도 과정, 출처, 증명들을 못 하셔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그룹에 있는 친구들은 지식의 차원으로 수학을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추론의 차원으로 수학을 접근하셔야 될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결국에 현행 5등급제에서 여기까지가 딱 33% 라인이거든요. 정확히 34%지만 요 안에 들어줄 거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 이런 걸 요구하는 문제들을 얼마나 풀 수 있는가로 변별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지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어디까지만? 중학교까지만. 딱 중학교 수업. 사실 기말수학에서도 내신 따려면은 킬러급으로 나가는 거 꼭 4-5개씩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아마 다 틀렸을 거고요. 근데 중학교에서는 중간 기말의 비율이 적고 수행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거기서 킬러급 몇 개 틀리고 해도 수행 열심히 따라가고 하면은 A 혹은 B까지는 나가요. 요 지식으로만 승부를 봐도. 근데 고등수학에서는 안 그런단 말이죠. 수행 비율이 낮아지고 내신 비율이 높아지면서 문제들은 확 어려워지죠. 그래서 요 추론이 필요한 문제들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서 곱셈 공식이 왜 이렇게 유도가 되는지, 왜 이런 게 있는지들을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까지 수학을 이렇게만 공부했다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셔야 될 거고요. 난 이것도 공부 안 해봤어? 그럼 이거부터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게 쌓여야 추론을 그 조각들로 추론을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처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일단 나는 김경호, 이름은 김경호라고 하고요. 지금 중등부, 원래는 고등부에서 많이 일을 했었는데 올해는 중등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중등부 2, 3학년에서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수학과를 나와서요. 중고등학생 때 했던 수학 짬바로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수학과 나가고 여기서도 이러고 있고요. 우리 경희대 수학과 나름의 프라이드 있게 경희대 수학과 나왔고요. 또 뭐가 있을까? 철학과 복수 전공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런 전공들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방향성도 잡아보세요. 나는 10년 뒤에 내가 뭐 하면서 지내고 있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시면서 그래야 동기도 좀 생겨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 같은 경우는 10시로 지금 일하거든요. 요렇게 일해도 지치지 않고 하는 게 나한테 맞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는 생각하시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 할 타이밍 없을 테니까 바빠서 가보죠. 그래서 오늘 내 목표는 1단원, 2단원, 그리고 3단원 중간 정도까지는 갈 생각입니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특강 시간표 맞아. 특강 처음이신 분. 처음. 자, 특강 시간표는 말씀드릴게요.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가 1교시고요. 11시 25분부터 12시 50분까지가 2교시입니다. 그리고 1시부터 1시 반까지가 시험을 하나 보게 되고요.
10분인가? 아니 10분이다. 2시 15분부터 3시 10분까지가 3교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게 4교시로 들어가는데요. 참고로 나는 이때 그리고 이때까지는 무조건 수업을 하고요. 무조건이야. 집중해서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때도 수업할 거예요. 선생님 클리닉이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수업 자체가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숙제는 여러분들이 잘 해와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고 이걸로도 부족하다 하면 토요일에 부르는 거고 이걸로도 부족하다 하면 일요일날 부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7회가 7회가 아니야. 나의 7회는 7회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의 11회, 12회 급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방학 때 각자의 목표로 특강을 신청한다는 큰 선택을 했는데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정말로요. 들어가 보죠.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1교시에는 내가 다항식의 연산을 쭉 달릴 거예요. 연산이라고 할 때 우리 뿔마 곰 나눗셈 있거든요. 여기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중학교 수학으로 커버가 됩니다. 근데 곱셈과 나눗셈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이 제법 있어서 특히 여기 곱셈에서는 곱셈 공식들이 새로 추가가 돼요. 그래서 곱셈 공식이 중등 거 5개, 고등 거 5개, 그리고 곱셈 공식 변형 3개, 총 8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8개가 당연히 뭔가가 암기되는 데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오늘 외워지지 않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전에 배운 학생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게 외워지겠지만 오늘 처음 배우는 학생은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숙제할 때 적용해보면서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운 거 다 외우고 가겠다 공식들을 이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보죠. 참고로 나눗셈은 방법, 직접 나눗셈과 조립제법 이 두 가지로 나눗셈을 배우게 되고요. 이거 두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항등식까지 들어가면은 사실 직접 나누는 거 말고 항등식의 방법으로 나눗셈을 하는 이런 것까지도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봅시다. 지금 덧셈과 뺄셈인데요. 벌써 목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풀 수 없어. 갑시다. 지금 기본 문제 1번이에요. 라이트하게 머리 좀 풀고 갈까요? 여러분들 두뇌를 좀 깨우고 가죠. x제곱 y 3y 제곱 2x 제곱. 자, 서로예요. 긴장하지 말자. 항이 몇 개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항은 3개예요. 근데 항은 항이 뭐예요? 무엇을 항이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시만 불러주세요. 정의는 말할 필요 없어요. 네, 좋습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구분되는 친구들이죠. 어디 갔어? 대비되는 게 인수입니다. 우리 인수는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인수라고 하거든요. 항은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걸 항이라고 하고요. 곱셈. 그래서 우리 항에서 이쪽으로 오는 걸 무슨 분해? 인수분해라고 하죠. 자, 항이 이렇게 있고 차수해보죠. 다효야, 이거 x에 대한 몇 차예요? 3차. 문자를 x로만 보고 y는 문자 취급하지 말고 이렇게만 쓸게요.
x에 대한 3차가 되죠. 제인아, y에 대한 몇 차죠? 오케이. 보통 여기까지는 되고 그 고등학교 내신에서 1단원에서 꼭 개념 문제 한 보기 5개 주고 옳은 거 모두 고르세요. 이런 거 할 때 꼭 이런 거 하나씩 나옵니다. 그리고 꼭 틀리십니다. 잘하는 친구들도. x, y에 대한 몇 차냐? 아 근데 예시가 좀 적절하지 않겠다. 여기를 4, 7 여기 잠깐만 살짝 바꿀게요. 4, 7, 5, 4라고 하면은 이건 y에 대한 7차고 x에 대한 5차였을 거예요. x, y에 대한 몇 차냐? 라고 물으면 x랑 y를 같은 문자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x랑 y가 같은 문자였다면 네모에 11제곱으로 지수법칙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11차, 5차, 4차니까 x, y에 대한 11차다 라고 아셔야 하고요. 보통 요거 놓쳤다가 1학년 1학기 1번 문제에서부터 나가는 친구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x, y에 대한으로 갈 때는 얘네들을 같은 문자 취급하시면 돼요. 같은 문자. 근데 지금은 a가 x제곱, y 3y 세제곱, 2x 세제곱이었으니까 뭐 그런 건 안 할게요. 여기서는 3차겠죠. 그래서 전부 다 3차가 됩니다. x제곱, y 3y 세제곱, 2x 세제곱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x에 대한 3차였죠. 그럼 루아야, 이거 내림차순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이거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내가 일부러 가운데를 떨어뜨려 놨어요. 왜냐하면은 x에 대한 세제곱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세제곱 제곱 x 상수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필 거기 개수가 0이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야, x 제곱의 개수는 얼마죠? 리라고 부르면 이제 1번 문항이 2번 문항쯤에서 틀리게 됩니다. y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x제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문자 처리하라는 거거든요. 괜찮으시겠죠? 제인아, x 개수는 몇이 되는 거죠? 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x 개수 나왔을 때 얼타시면 안 돼요. 0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요게 이제 내림차순의 상황을 의미하고요. 각각의 식을 내림차순으로 바꾸면은 덧셈과 뺄셈을 하기 용이하다라고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봐볼게요. 이제 이 부분은 지우고요. 그럼 내가 지금 요게 A였으니까 B 또한 내림차순으로 바꿔볼게요. 2x 세제곱 4y제곱 x 마이너스 y 세제곱 C는 C 좀 복잡하다잉?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일부러 y 앞에 쓸게요. y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x 플러스 2y 세제곱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있을 때요,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달래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꿨잖아요. 3차식은 3차 함끼리, 2차 함끼리, 1차 함끼리, 상수끼리만 덧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 세제곱으로 묶었을 때는 4, 3 x 제곱으로 묶었잖아요. 그러면 y 사라졌다. 없네. 그럼 0 곱하기 x 제곱이라고 쓸게요. y는 x, 2y 제곱 x, 여기는 4y 세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괜찮으시죠? 자, 그 여러분들이 우리 머리 좀 풀어봅시다. 2번만 좀 해볼래요?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 1번에 2번만 좀 해보죠. 내림차순으로 바꾸고
뺄셈을 하면은 편할 겁니다. 요거는 다 됐다 생각하면 넘어갈 겁니다. 일 분 정도 더 드릴게요. 지금 영진 쌤이랑 같이 준비 듣고 계시죠? 과정은 어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수투. 이거는 그러면은 수투. 맞지? 아, 그럼 이렇게. 네. 기본으로 그냥 두 번 받고. 2학기 때 아마 수상 한번 하겠네요. 아마 내신 대비로 좀 해요. 자,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렇게 있을 때요,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선생님. 뺄셈은 어떻게 하죠? 우리 중1 때 여러분들 부호와 연산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3 빼기 2라는 연산을 하지 않아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를 더하는 연산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뺄셈이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A 빼기 B가 아니라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하고 있다, 마이너스 2C를 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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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C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빼기 4 한 다음에 이 세 줄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2x 세제곱 싹 더하면 3yx 제곱 싹 더하면 마이너스 y제곱 x 싹 더하면 사라지네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사실 다항식의 연산은 이런 느낌으로만, 덧셈과 뺄셈은 이런 느낌으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연습 몇 번 해보시면은 문제는 없을 거거든요. 플러스는 특정 문자에 대한 내림 차순한 다음에 묶어서 더해주시면 되고, 뺄셈은 마이너스만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뿔마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 다음은 뭐겠어요? 곱셈이겠죠. 그리고 우린 그 유명한 곱셈 공식 10가지를 지금
유도해 볼 거예요. 선생님, 곱셈 공식 유도라뇨? 공식은 외우는 거 아닌가요? 전개해보면 나오잖아요. 가 될 텐데요. 자, 나눗셈은 조금 이따 볼게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 여기 몇 페이지냐면요.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요 10가지가 있는데요. 나름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이거. 그래서 내가 그 스토리텔링을 지금 다 해드릴 거고요. 여기까지가 중학교 공식. 이게 3-1이죠. 그리고 여기가 고등학교 공식. 이게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거. 1-1이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구성되는 원리를 여러분들보다 이제 확통 중요하죠. 무조건 수능에서 확통 보시니까. 확통 원리를 끌고 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근데 중학교 공식부터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판서로 정리할 거면 좁을 거라 왼쪽부터 쭉 따라가 봅시다. 칠판이 조금 좁아서 여기가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자, 제이나, A 더하기 B의 제곱 불러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건 너무 쉬워요. 3-1에서 우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요. 우리 이 전개 과정을 따르거든요. A 플러스 B, C 플러스 D는 AC, AD, BC, BD라는 전개 과정에서 나온 거기는 해요. 그래서 요렇게 곱해서 가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곱한다. 빠짐없이, 중복 없이. 이거 경우에서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1반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2반이라고 합시다. 1반에서 반장 선거를 합니다. A가 나오고 C가 나왔어요. 2반에서 C가 나왔어요. 혹은 1반에서 A가 나오고 2반에서 D가 나올 수도 있고요. 1반에서 B가 나오고 2반에서 C가 나올 수도 있고요. 1반에서 D가 나오고 2반에서 D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요 세로선을 넘어갈 때는 곱셈으로, 얘네들은 덧셈으로 연산을 하는 게 전개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개는요, 경우에서 아이디어를 가져갑니다. 한 반에서 한 명 뽑기. 근데 그런 반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도 볼게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놈이 두 개 있어요. 그럼 나는 기준 선수, 대표 선수를 A라고 봐볼게요. A가 2명 뽑힐 수도 있죠. A가 1명만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어요. 근데 A가 2명 뽑히는 경우, 다율아 몇 가지지? 한 가지죠. 왜냐면 1반에서 A 뽑고 2반에서 A 뽑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A 제곱만 쓰면 돼요. 자, 조금 어려워요. A가 1명 뽑혔다는 거는 나머지가 B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A, B가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래서 A, B가 아니라 2A, B인 거예요. A, B라는 경우가 두 가지니까. 괜찮으세요? 그리고 A가 안 뽑힌다는 거는 B만 뽑힌 거거든요. 그래서 B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A-B의 전체 제곱은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한 겁니다. B에다가 마이너스 B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B가 짝수게 제곱되어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B 제곱하면 그냥 B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B가 짝수게 있는 지점들은 그대로 쓰고 B가 홀수게 있는 여기만 마이너스 2AB라고 써주시면 되죠. 괜찮으시죠? 자, 그거랑 이제 더불어서 나오는 게 합차 공식인데요. 요거는 그냥 이 전개 방식을 따라주는 게 편했었어요. 요거는 요렇게 곱하면 A제곱,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 요렇게 곱하면은 AB, 맨 뒷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해서 사라진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지금 보면은 이 전개 방법이 편할 때도 있고요. 중복되는 거를 제곱하고 거듭 제곱할 때는 뽑는 느낌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하나 좀 더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자. 그렇지. 항목을 요거로 잡고, 요거로 잡고, 요거로 잡고. 이쪽으로 갑시다.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있다고 할게요. 이런 식의 전개는요, x를 대표 주자로 보시면 돼요. x가 2개 뽑힐 때, x가 하나 뽑힐 때, x가 안 뽑힐 때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제이나 x가 하나 여기서 x를 뽑았으면 여기서 무조건 뭘 뽑아야 돼요? x 뽑으면 안 되니까 b밖에 안 남죠. 근데 x를 꼭 여기서만 뽑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기서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루아야, 여기서는 뭘 뽑아야 되죠? 그렇지. 그리고 x를 아예 안 뽑았다면 a, b를 뽑았겠지. 그러면 x제곱, 여기는 덧셈으로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a 더하기 b, x, a, b가 돼서 이 전개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 b가 됩니다. 그리고 공부가 좀 돼 있는 분들은 근각계수의 정리도 떠오르실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뽑기 이론, 전개 이론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선생님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도 있는데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전개 이론으로 가는 게 빠릅니다. 얘는 뭐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요렇게만 전개를 해주시면 acx 제곱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중등 곱셈 공식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제 고등으로 갈게요. 고등은 두 개를 제곱하는 거에서 두 개를 세제곱하는 거, 혹은 두 개를 제곱하는 거에서 세 개를 제곱하는 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중등 거는 이제 좀 지우고 고등 거로 넘어가면서 판서를 좀 다시 할게요. 요 원리만 잡아주시면 돼요. 두 개를 세제곱 해봅시다. 그러면 괄호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기준선수를 A라고 넣어보죠. A가 3명 뽑힐 때, A가 2명 뽑힐 때, A가 1명 뽑힐 때, 안 뽑힐 때가 있을 거예요. 자, A가 3명 뽑히는 경우는 A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A 세제곱. 근데 이 경우는 B잖아요. 근데 B가 3반에서 나올 수도 있고 2반에서 나올 수도 있고 1반에서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A제곱 B라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1반에서 A가 한 명이라는 거는 나머지가 B라는 거거든요. 그럼 1반에서 A, 2반에서 A, 3반에서 A였을 수도 있잖아요. A, B 제곱이 3개. 그리고 A가 하나도 없다. 그럼 B만 있는 거죠. 그러면 BBB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만 3명 뽑을 때, A 2명 뽑고 B 1명 뽑을 때는 3가지, A 1명 뽑고 B 2명 뽑을 때는 3가지, B만 3명 뽑는 건 1가지라고 이해하면서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암기가 되거든요.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근데 A-B의 세제곱도 같이 공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B 자리에 마이너스 B가 대입되거든요. 그러면 B가 홀수에 있는 지점만 마이너스를 달아주시면 되겠어요.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거 공식을 이해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 2개를 세제곱했으니까 3개를 제곱해보자고요. 그러면 괄호 안이 이렇게 2개로 들어올 거예요. 얘는 기준을 뭐라고 두면 되냐면 같은 놈을 2개 뽑을 때 같은 놈을 뽑을 때 안 뽑을 때로 적용을 해볼게요. 같은 놈을 뽑는다는 건 A를 뽑을 수도 있고 B를 뽑을 수도 있고 C를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놈을 뽑는다는 건 B를 뽑거나 C를 뽑거나 A를 뽑는다는 거예요. A를 뽑는 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B, C.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으로 들어오는데요. 자, B는 요렇게 B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요렇게 나갈 수도 있었죠. BC도 요렇게 나갈 수도 있었는데 요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CA도 요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AC로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AB는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2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들어오면서 A제곱, B제곱, C제곱, EAB, EBC, ECA가 저 녀석을 전개한 결과물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아까 전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2차 방정식 하듯이 나간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3차 방정식처럼 할게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도 기준이 되는 문자를 이번엔 X로 잡는 거예요. X가 3개일 때, X가 2개일 때, X가 하나일 때, 없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가 3개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X 세제곱. X가 2개가 되면 나머지는 뭐 A, B, C 중에 와야겠죠. C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A가 올 수도 있으니까 A 더하기 B, 정확히는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거는 AX가 나올 수도 있고요, BX가 나올 수도 있고요, CX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가 더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어요. 무슨 소리야? 제곱이지. 그리고 X가 하나만 뽑혔어요. 그 나머지는 문자 2개 뽑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X가 여기서 뽑히면 이거 써드릴게요. 헷갈리겠다. X, XA, X, 여기서 A 뽑았을 때, B 뽑았을 때, C 뽑았을 때 대각선 보이시죠? 그래서 AX 제곱, BX 제곱, CX 제곱인데 X를 AB 뽑으니까 이렇게, BC 뽑으니까 이렇게, CA 뽑으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면 AB, BC, CA. X를 하나만 뽑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ABX, BCX, CAX. X를 하나도 안 뽑을 때는 ABC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AB, BC, CA, X 그리고 ABC 짠짠짠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X를 3명 뽑았어요. X를 2명 뽑을 때는 나머지 하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들어오고요. X를 1명만 뽑으면 AB, BC, C가 들어와야 되고요. X를 안 뽑으면 ABC입니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과 그냥 드립다 외우신 분은 격차가 좀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참고로 요게 이제 확통을 곧 배우실 분도 있으니까 확통의 이항정리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항정리라고 해요. 항이 2개일 때. 근데 내가 이제 굳이 약간 미친 척을 해서 이 부분을 인수분해 볼게요. 이 부분만. 다율아, 요거
있는 대로 다 공통인수 끌어모으면 뭐로 묶여요? 3AB로 묶이죠. 그래서 3AB로 묶으면 괄호 안은 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A 하나 남고 B 하나 남으니까요. 자, 서로요. 혹시 이 부분 있는 대로 쭉 다 묶어줄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틀려도 괜찮아요? A 세제곱은 못 묶어. A는 두 개밖에 없어. 맥시멈. A, B로는 묶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숫자 3이 섭섭해. 3도 묶을 수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는 내가 센스 있게 묶어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AB가 묶고 나가면 여기엔 A가 하나만 남죠. A. 그리고 마이너스 3AB가 나가면 여기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 B니까 B가 될 거예요. 요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가운데만 3AB랑 마이너스 3AB를 묶은 겁니다. 자, 그리고 A 세제곱과 B 세제곱은 그대로 두고 저 주황색 부분 있죠? 쟤만 이항을 시킬게요. 넘길게요. 그러면 색깔을 살짝 바꿀까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여기가 그대로 한 거야. 얘 넘어갔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3AB였으니까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가 되겠죠. 괜찮으실까요? 자, 얘도 세제곱 빼기 세제곱만 남기고 요거만 그대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세제곱 얘만 남기고 얘도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빼기 B가 돼요. 왜요? 이 부분이 그대로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중3 때 3-1 과정에서 인수분해를 잘 배웠다면 공통인수가 보일 거예요. 루아야, 공통인수 보여요? 아, 좋습니다. 그럼 A 플러스 B로 묶을게요. 그러면은 중괄호 안에 뭐가 남아요? 불러줄래요? 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A 플러스 B, 우리 이거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A제곱 플러스 2AB 내 마이너스 3AB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B 됐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B 되죠. 그래서 지금 요것도 곱셈 공식으로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다. 곱셈 공식 변형해서 쭉 내려오는 스토리고요. 전 여기도 한번 묶어볼게요. 제이나, 공통인수 뭐예요? 네, 그러면 A-B로 묶어주시면 중괄호엔 뭐가 남아요? 네, 가 남는데 중괄호만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3AB니까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움직이게 되고요. 지금 이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의 모든 곱셈 공식을 정리한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이해의 영역이죠. 암기의 영역은 아니에요. 암기가 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정석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 거의 다 커버했거든요. 5번 공식, 6번 공식, 7번 공식, 그리고 8번 공식이 이 노란색으로 써진 거예요. 5, 6, 7, 8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됐다면 9번과 10번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싹 지울게요. 괜찮으시죠? 5, 6, 7, 8까지는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데 9번, 10번은 약간 스토리가 마땅치 않더라고. 엮을 만한 게. 그래서 좀 따로 가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주 나오는 친구라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식변형입니다. 식변형. 가장 고급 식변형인데요. 미친 척하고요. 앞에 2분의 1을 줄게요. 미친 척하고. 그러고 등식을 맞출 거야. 그럼 여기 앞에 2분의 1배 됐으니까 여기 2배 줘야겠죠. 그래서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됩니다. 자, 등식까지는 이해되세요? 앞에 2분의 1 주고 여기 2배 줬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 보면 마이너스 2ab니까 a제곱 b제곱을 빌려와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쓸래요. 마이너스 2bc 있으니까 자 하나 b제곱 c제곱 빌려와서 b 빼기 c의 제곱이라고 쓸래요. 마이너스 2ca 있으니까 a제곱 하나 c제곱 하나 빌려와서 c 빼기 a제곱이라고 쓸래요. 요렇게 식을 변형하면은 두 개 있었고 두 개 있었고 두 개 있었으니까 싹 사라지고요. 이게 다 내려왔죠. 그래서 요 친구는 이렇게 식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고급 식변형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일단 지식으로서 알아두시고 이 친구를 그대로 1로 들어와요. 그대로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ea 그대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앞에 세 개의 합을 줍니다. 그러면 얘를 6번 넘기고 b를 6번 넘기고 c를 6번 넘기니까 총 18번의 연산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 이렇게 곱하면 a세제곱이죠. a세제곱 요렇게 곱하면 b세제곱 요렇게 곱하면 c세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ab랑 c가 만나면은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bc랑 a가 만나면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ca랑 b가 만나면 마이너스 abc니까 마이너스 3ab c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그 중간 것들은 다 사라지고요. 이 4개만 남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대로 들어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앞에다가 달아주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됩니다. 요것도 곱셈 공식으로 있고요. 보통 고난도 곱셈 공식, 9번 공식으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얘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조건물을 갑니다. 갑자기 if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면 다 쓸게요. 그냥 얘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여기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0은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안 쓰고요. 얘를 넘깁니다. 1로 가요. 요건 정석에 안 쓰여 있어서 실력 정석에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넘어가면 구성이 요렇게 되고요. 근데 얘가 0, 그러니까 합이 0인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얘가 0인 게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식변형을 한 거예요. 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야. 루아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틀려도 괜찮아.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케이스 예시 아무거나 얘기해볼래요? A, B, C에 뭐 대입해보면 좋을까요? 다 000 대입해봐도 괜찮긴 해요. 근데 111은 안 돼요. 1 빼기 1의 제곱은 0이잖아요. 1 빼기 1의 제곱은 0이고 1 빼기 1의 제곱은 0이죠. 아,
A, B, C에 다 A, B, C가 꼭 0으로 같을 필요는 없어요. A, B, C가 같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A와 B와 C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정정해 볼게요. 얘를 싹 지우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A와 B와 C가 같다면 같다면 요게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곱셈 공식 9번에서 알아야 되는 전체 모든 것이고요. 10번 곱셈 공식이 있어요. 요거는 곱셈 공식으로 인정하기가 약간 애매한 게 있기는 해요. 나중에 보기차식 나올 때 가끔 사용되긴 하는데 A 4제곱 일단 이 결론부터 쓸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유사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사합차. 저 치환을 할게요. 라지 A를 A제곱 더하기 X라고 할까요? X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X 빼기 AB X 플러스 AB가 되잖아요. 저식은. 그럼 서로 해. 아이고 피곤해. 요거 전개 좀 해주세요. 그렇지. 근데 요거 제곱은 A 4제곱 2A제곱 B제곱 B 4제곱이 되거든요. 거기서 A제곱 B제곱을 빼니까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이 되는 거죠. 유사합차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는 이걸 그냥 합차의 상황이라고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곱셈 공식 중학교 거부터 고등학교 거까지 싹 정리했어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 당연히 안 외워져야 정상이고 아까 뭐 배웠지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근데 문제 풀어오면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 좀 해보죠. 몇 개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 기본 문제 6번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세요. 당연히 어려워요. 너무 당연하게도 어렵거든요. 근데 전개만 한번 해보실래요? 3분 뒤에 같이 한번 가볼게요. 기본 문제 6번입니다.
2분 뒤에 시작할게요. 그래서 뭐 시간이 안 된다 하시면 우리는 뭐 하실 거잖아요. 연습 문제를 하나 들어갈 테니까 연습 문제를 풀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시작 시간은. 네. 또 안 갖고 왔어요? 네. 다른 거 없나요? 근데 이때 쉬는 시간 때 한번 세빌 수 있는 점 세벼볼게. 혹시 오늘 정규예요? 오늘은 아니에요. 뭘 지금 내일 오시네? 그러죠? 김현정 수학 학교네. 자, 들어가 봅시다. 말하지만 처음 배우시는 분은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식을 보고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를 생각하시면서 가야 돼요. 1번은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의 전개 상황이고요. 실제 내가 하는 호흡을 보여드릴게요. 요거 해봤자 3차식이에요. 해봤자 x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됐든 x세제곱, x제곱, x 상수로 떨어질 거라고요. 뭐가 됐든. 그럼 나의 목표는 괄호 안에 개수만 채워주시면 돼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x가 2개 뽑혔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a나 b나 c겠죠. 걔네들은 덧셈 연산으로 들어갈 거고요. 근데 다 더해주면은 1 더하기 3 빼기 2니까 2겠죠? 1 더하기 3 빼기 2면 이 맞지? x 개수를 결정할 때는 x를 한 번만 뽑는 거죠. 그 나머지 친구들은 2번 뽑는 거니까 a, b, b, c, c, a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b, b, c, c, a 3 뽑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x를 하나도 안 뽑은 게 상수항이죠. 그럼 이 상수항은 짜라락 하면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뽑게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가볼게요. x 세제곱에 x 제곱하면은 나머지 상수항들을 다 더해줄 테니까 마이너스 9. x 개수는 2개씩 곱해주면 되니까 6 더하기 12 더하기 8. 상수항은 마이너스 24.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요거는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겠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요. 요거는 같은 거를 뽑을 때 다른 거를 뽑을 때였어요. a, b, b, c, c 그리고 a, b, a, b, b, c, b, c, c, a, c, a 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같은 거를 2개 뽑을 때니까 a 제곱. 참고로 요거 보실 때 이렇게 보세요. a 플러스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c. 이렇게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꼴로 볼 수 있어요. b 자리에 마이너스 2b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b를 제곱한다. 같은 걸 2개 뽑아요. 같은 거를 2개 뽑아요. 그리고 다른 거를 뽑을 때는 a 곱하기 마이너스 2b가 2번. 마이너스 2b와 마이너스 c를 뽑는다. 2번. 마이너스 c와 a를 뽑는다.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a제곱 4b제곱 c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c
마이너스 2CA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두 개의 세제곱이네요. 그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었고요. 이거는 따다당, 따다당, 땅, 따당, 따다당.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따다당, 따다당. 근데 그거는 일반에서 A, B를 2명 뽑고 B를 1명 뽑는 거니까 그 한 명이 1, 2, 3반 중에서 어디 나올지에 따라서 경우가 3개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3개의 땅, 따당, 따다당 하면은 3y 세제곱 이니까 전개까지 가면 8x 세제곱 4, 9, 36x 제곱 y 9, 6, 54xy 27y 세제곱 B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5번입니다. 5번은 너무 쉬워요. 4번을 했기 때문에 5번은 홀수와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여기 됐을까요? 3y 자리에 마이너스 3y가 들어가니까 3y가 홀수에 있는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만 부호를 바꿔서 8x 세제곱 마이너스 36x 제곱 y 플러스 54xy 제곱 마이너스 27y 세제곱. 지금 두 번째랑 네 번째만 부호가 바뀌어 있지요. 자, 6번입니다. 6번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인수분해가 더 중요한데요. 요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우리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요. 자, 지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A 플러스 B 앞에 곱하고 얘는 3차식이 되어야 하니까 A 제곱이 뭐가 됐든 있어야 돼요. 3차식이 되어야 되니까 B 제곱이 뭐가 됐든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AB를 해주면 됐었습니다. 요게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전개하래요. 그러면 지금 얘를 인지한 상태에서 반대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빼기 B 세제곱을 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 세제곱 A 세제곱이니까 A 제곱 B 세제곱이니까 B 제곱이 뒤에 있어야 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가운데 플러스 AB 서로 부호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상황이거든요. 근데 A 자리에 2A가 들어가 있어요. A 자리에 2A가 들어가 있어요. 그 요것만 전개를 해주시면, 자 보시면 A 빼기 B, 2A 빼기 B,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 개 곱했는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규칙 맞죠? 그러면 앞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세제곱 8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요거 6번 정리 좀 해보시고요. 다 되신 분은 기본 문제 7번 지급해주세요. 기본 문제 7번입니다. 6번이 다 되신 분들은 7번으로 넘어가세요. 6번이 다 되신 분은 7번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이거네. 자, 잠깐 쉬었다 하죠. 서로 잡 깨고 와야 됐나요? 알았죠? 아니면 좀 잠을 자고 오셔도 괜찮고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25분까지예요. 25분까지 15분 쉬는 시간 같죠?